예,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11월 3일 일요일 5%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올해 최대 빅 이벤트인 이제 미국 대선이 다음 주에 있고요. 아마 수요일 날, 목요일, 또 금요일은 FMC까지 포함돼서 되게 급박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시장 정리를 하고 세상 돈 공부하는 모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시각과 우리 포트까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10년 대계를 표방하고 있는 5% 젤리 채널이고요. 11월 전망을 하지만 사실 연말쯤 되면 한 11월부터 10월부터 정권사의 연간 전망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워낙 지금 빠르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반영되는 것도 크고요. 변동도 크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미국 아마 대선 이후에 정권사들의 연간 전망도 엄청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 제 기준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달러와 금리, 가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죠. 기본적인 맥을 좀 보면서, 자,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FMC가 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좀 시장도 움직일 겁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조금 반영되고 등락이 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이제 AI와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 바이오 전반적으로 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11월 달이 아마 10월도 양봉이었죠. 미국도 양봉이었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마지막에 살짝 꺾여서 3전 때문에 밀리긴 했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종목장이 될 수 있고, 11월 이런 큰 빅 이벤트 이후에 저는 또 양봉을 기대합니다. 그런 흐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빠르고 스마트하고 선반영과 변동에 정말 막 이런 갖은 이런 작은 단타보다는 우리의 큰 흐름, 빅주세 보는 걸 좀 봐주시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주식 보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의 어떤 레거시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어떤 지표들이 진짜 안 맞아요. 좀 환율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미국이 어떤 이제는 고립주의를 떠나서 예외주의를 하더라고요. 미국만 따로 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은 이제 그 쏠림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지표들과 딱 이거면 저거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로 좀 보세요. 전체로.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수급이고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거를 두 섹터의 대장으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고 짜잘한 이 변동성이 정말 심해요. 빅스도 안 빠지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실전 투자 빅수급 대장주 체이싱을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제가 이것저것 매크로가 안 맞다 해도 어쨌든 이 묵직한 금리, 주식보다는 분명히 금리가 이 방향성이나 이 점잖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텐데, 자, 금리가 사실 우리가 많이 텐트럼이 있죠. 금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2022년에 우리 9월 달에도 엄청 겁이 났잖아요. 그 레고 사태. 그 다음에 작년에 9월, 10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갔습니다. 보면서 할까요? 이때거든요. 그래 9월 10월 죽는다 하다가 뿅 끝나고 11월 1일 날 FMC 하고 나서 금리는 급속하게 빠지고 정시는 11월 12월 랠리 갔습니다. 야, 정말 작년처럼 이렇게 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은데 그런 기대도 있지만 이런 급박한 거는 기대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4월 달에 금리가 4.7까지 가면서 영향을 줬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때 얘기 드렸던 S&P 정권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40년 만에 인플레가 오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주식에 완전히 큰 적으로 금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식 말고 채권 사야지. 금리 오를 때마다 주식이 크게 흔들립니다. 자, 근데 지금 9월부터 FMC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경기가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올려놨어요.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비정상된 초고금리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물가가 확 올라오거나 경기가 너무 호황이 아니면 이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다. 이걸 큰 흐름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4.3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저도 그렇고 채권 전문가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4.35가 됐죠. 살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볼 텐데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리라는 게 그때 한번 제일 기준으로 얘기 드렸던 공부할 때 이 10년물 금리가 많이 보는데 이게 미국의 경리를 추종해요. 그 경리가 아니죠. 경기죠. 경리는 그 가수분이고요. 경기를 추종합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어제 그저께 그 경제 지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 근데 2년물 금리 좀 올라와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2년물 금리 더 짧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연준의 FOMC의 그 금리 정책을, 통화 정책을 추종합니다. 얘들도 좀 올라왔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볼 텐데, 이런 분 때문에 야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경기로 봤을 땐 아닙니다. 왜? 연착륙이잖아요. 연착륙을 맞기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간다 보는 거고. 하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효과, 트럼프 쏠림, 이것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른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어떻죠? PC 나왔는데 잘 잡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요? 이게 PC 물가예요. 자, PC 물가가 5일 쇼크 원투 있었을 때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게 회귀되니까 쭉 떨어지는 이 추세에서 재작년, 작년 금리를 이빠이 올리면서 이 물가를 잡으려 했던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면서 지금 2%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예전에 아무 문제 없었던 디플레하고 싸웠던 이강까지 돌아간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안심하지 못해요. 예전 안심하지 못하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FOMC가 곧 있을 거죠. 여전히 저는 결론적으로 25bp 인하를 할 확률이 높다 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시장이 따라가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그 페드 와치 보시면 그 11월 7일에 FOMC가 25bp 인하할 확률이 98%, 99%입니다. 자, 시장 눈높이도 항상 금리가 연준하는 것보다 좀 빨리 앞서 나갔잖아요. 앞서 나갔는데 되게 스마트하고 시장이 점점 적응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25bp 인하하겠지. 암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오더라도 경기 봤을 때는 연착륙이 맞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4.3이 넘었지만 금리 오르면 뭐가 안 좋죠? 특히 바이오 안 좋아요. 금리 빠질 때 우리 수혜주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러셀 지수라든지 중소형주, 미국 헬스케어 같은 거 보시면 추세 잘 유지합니다. 금리율 4.3 이상 갔다 하더라도 얘들이 확 영향받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영향받는 거지. 우리나라 수급 투심 좀 취약하니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 봤을 때는 4.3 넘어가더라도 오버슈팅 구간이고 미국 경기는 연착륙하는 쪽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지금 올라와 있죠. 방금 말했던 2년 금리 보시면 지금 경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FOMC에서 25bp 내린다 해도 이게 그냥 팍팍 내리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안정시키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년에도 빠져봐야 중금리, 고금리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안 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 25bp 정도 내려주겠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보시면 돼요. 10년물보다는 덜 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성장은 잘 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 물론 소비도 봐야 되고 연착륙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앞에서 끌어나오고 있는 AI를 봐야 되잖아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열심히 발라서 나름대로 엑기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까지 다 괜찮아요. 저는 테슬라가 박스권 부딪혀서 좀 떨어진다 하지만 추세가 확 꺾이지도 않습니다. 테슬라는 AI에 대한 모토가 있죠. 그런 면 때문에 빅테크들이 다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지난주 마지막에 떨어졌던 거는 미국 대선 전의 불확실성 대비 변동성이다. 자, 기억나는 거는 그냥 인세인이죠. 미친 블랙홀이 워낙 좋다. B2B는 좋고 AI 생산성도 분명히 이쪽에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영향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각 빅테크들은 야, 과소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가 있어. 그 모토를 잘 지켜가고 있어요. 하지만 B2C로 당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캐즘까지는 아니에요. 2차 전지 봤던 몇 개월, 1년이면 캐즘은 아닌데 이 B2C로 가면서 서비스나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막 나오면 좋겠죠. 물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구독도 많이 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기대처럼 팍팍 가지는 않고 연말에 챗GPT 저는 새로운 버전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3년 초
2022년 말에 챗GPT 버전 나오면서 그때부터 AI가 확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오픈 AI와 샘 알트만의 역할을 되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되게 중요한 소식. 되게 엔비디아가 5월, 6월 달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실적 나오기 전에 야, 엔비디아 이거 정말 앞으로 AI의 중심인데 이 정통되는 다우지수에 편입 안 돼. 편입 되겠지 했던 게 꽤 됐죠. 자, 금요일, 토요일 날 편입 결정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주가에 반영 안 됐어요. 반영이 되면은 반영이 됐나? 반영됐네요. 막판에 좀 올라서 139불까지 다시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편입된 거는 이 전통적으로 보는 다우지수에서도 AI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노벨상도 말씀드렸지만 다우 30주 30개밖에 안 돼요. 30개에는 애플이 들어가 있고 MS가 들어가 있고 아마존이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서 빅테크 중에서는 네 번째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알파벳이나 메타나 테슬라는 여기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빅테크 유지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인텔은 편출됐습니다. 안 좋은 거 아시죠? 자,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 증시를 제가 볼 때 결론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있어요. 변동성이 많으니까 추세를 잡기는 물론 저는 왔다 갔다 다 상단을 보고 있지만 11월 달에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저는 상단에서 박스 왔다 갔다 하지고 추세는 꺼지지 않지만 그런 변동성 있는 박스를 보고 있어요. 자, 실업률도 한번 볼까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다 뛰어나가지고 어디 있지? 실업률이 4.1이 나왔습니다. 4.1이 나와서 여기 있네. 예. 자, 실업률이 그때 샴 법칙 때문에 7월, 8월 달에 엄청 우리 겁냈잖아요. 밑에서 0.5% 올라가면 안 된다. 4.4, 4.5 되면 겁낸다 했는데 올라가던 게 뿅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샴도 얘기했지만 허리케인도 보시면 고용지수가 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번 허리케인 때문에 지표가 되게 급락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경기가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도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연착륙 정도지 일시적일 거야. 시장이 바로 선반영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1로 떨어진 거는 실업률, 고용도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C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FOMC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페드 와치 보시면 25bp 인하에 대한 확률이 98%예요. 그런 면으로 아마 그렇게 안 되겠나. 뭐 경기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다 봐야 되겠지만 미국 고금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주는 안정화, 정상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 얘기를 드렸고요. 자, 하이힐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야, 금리가 다시 4.3 넘어가면 작년 2월, 3월 달에 SVB 사태. 그때 실리코 밸리뱅크가 자기들은 잘못할 게 없는데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갖고 있던 것들이 왕창 손실 나면서 지방은행 파산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2월, 3월에 급락했던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않겠냐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보고 있는 게 하이힐드거든요. 하이힐드라는 게 제가 항상 금리나 이쪽 그 금융 건전성 볼 때 보는데 역대로 제일 낮아요. 역대로 제일 낮아서 뭐 엄청 금리 안 좋아질 때 올라가거든요. 진짜 무슨 금융적 리스크가 올 때는 제가 보는 그 금융 주식들의 주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이게 약간 공포지수 보면 좀 반영이 되는 게 있긴 한데 공포지수 봤을 땐 얘들 지금 하이힐드를 막 사고 있어서 급을 별로 안 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론 변동성을 보지만 채권에서는 별로 급이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하이힐드로 봤을 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작년 2월, 3월까지 벌써 극장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 보고는 있겠다. 자,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정시까지 상승한다.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쏠리고 보고 있는 시장 쏠림들입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1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서 한번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이걸 볼까?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자, 나스닥을 딱 4년이니까 추적 금방 나와요. 자, 제가 이게 선을 세로선 꺼놨는 게
항상 이렇게 대선 됐을 때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끝나고는 출렁거렸지만 어쨌든 갔고 2012년도 출렁거렸지만 이 출렁거린다는 게 그전에 좀 빠져요. 예. 대선 전에 불확실성 빠지고 난 다음 얘는 이제 2012년이죠. 이때 좀 더 빠지고 반등을 줬고요. 그 2016년 볼까요? 16년도는 트럼프 때문에 막 불안하다 브렉시트, 이게 브렉시트 때거든요. 예, 브렉시트 맞죠? 확 빠지고 이게 브렉시트구나. 떨어지고 출렁출렁 더 빠졌다가 대선 지난 후에 올라갔어요. 이 불확실성 전에. 자, 빠지고 올라갔고 2020년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니까 좀 다르긴 하죠. 예, 다르긴 한데 그때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돈 풀어서 대선 전에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예,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 근데 지금은 잠깐 볼까요? 그거 보기 전에 일단 트럼프 먼저 보죠. 자, 트럼프 시기를 보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겠죠. 물론 정시가 좋았습니다. 정시가 좋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국 관세 때리고 하면서 되고 난 다음 17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죠. 네, 쭉 올라갔어요. 17년 내내 올랐어요. 그때는 달러도 약세였습니다. 네, 달러 약세였어요. 근데 이때 한번 출렁거리잖아요. 이때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표방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미국은 살짝 출렁거리고 또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렁거렸어요. 그러면 2018년에 빠집니다. 빠져요. 네, 빠지고 나서 그 다음 2019년에 또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사실은 미국도 첫 해가 좋았고 18년부터는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중국과 다시 화해했죠. 19년에. 왜? 2020 대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에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재선이 안 됐던 거고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정시가 보면서 낮춰주고 계속 좋다는 정시 반영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달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달러가 정말 크고 진짜 중요한 건데 달러가 지금은 계속 우리가 달러 인덱스 100에서 받치고 또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140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예, 근데 트럼프 되면 달러 강세라고 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달러를 강세인지 아닌지 볼까요? 그때 2016년도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안 맞아요. 결론은.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표를 꺼놨죠. 제가 표를 꺼놨는데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달러 올라가면서 불안했다고요. 예, 불안하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막판에 정시 좀 땡기긴 했는데 2016년도 말에도 달러는 살짝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엄청 냈어요. 야, 너네들 내 불안하게 생각했지. 내들 얼마나 잘 되는지 봐. 이거에 저거에 다 풀어주고 야, 지금 너네들 얘기했지만 동맹들 뭐 나한테 반대했던 사람들도 내가 대무로 해서 풍요를 같이 누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러가 급락을 합니다. 이 달러 급락한 2017년도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봤던 달러 급락할 때 우리나라 장도 날아가요. 미국도 날아가고. 그 달러 떨어지는 거 원래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변동이 있는 건데 이렇게 2017년 달러 떨어졌고 2018년은 주가 관세를 표방하면서 달러는 올라갑니다. 2019년도 올라가죠. 출렁거리는 거는 이제 중국가 괜찮아진다 손잡고 뭐 그때 트럼프 오니 많이 그러고 그 코로나 있었을 때인데 결국은 4년 동안 달러 살짝 강세, 엄청 큰 하락세, 다시 강세. 사실 하락도 있었어요. 물론 정책을 본 거긴 하지만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볼 때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감세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리는 물론 이게 조금 이제 재정에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리스가 와도 돈을 써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는 건 맞는데 무조건 달러 올라간다, 정시가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꼭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년간 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쏠림으로 지금 관세 감세 같은 정책 때문에 정시가 올라갔다. 뭐 막판에 그런 면이 있죠.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런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정시가 출렁거리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출렁출렁거렸잖아요. 근데 지금 딴 데 보면은 미국 대선 전에 빠지다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게 보였을 텐데 지금 나스닥 다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일단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되게 크게
미리 또 매도 맞았죠. 7월 8월 때 매도 맞았는데 그 다음에 9월 10월 어떻죠? 빠졌다 볼 수는 없어요. 빠졌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등락이나 미리 올랐던 게 좀 빠지면서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대선 누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반영되고 워낙 시장들이 빠르고 스마트해서 그래요. 예전 4년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빨라요. 그런 면도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누가 될지 몰라요. 제가 뭐 시장 얘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 드렸지만 해리스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인 거고. 근데 해리스가 된다 해도 정치가 그렇게 안 나빠요. 역대로 민주당 되고 나서 그렇게 나빴던 적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눌렸던 그린 산업들, 2차 전지들이 한번 단기로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올라간다 해도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여전히 재정들이 되게 나빠요. 2차 전지는 무조건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코와 석자인 각 나라의 그런 재정들이 물론 내년에 재정을 좀 쓰고 금리를 낮추겠지만 바로 확확 할 수 있을까? 또 중국 치킨 때문에 특히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캐즘이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가 콜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마찬가지로. 그런 면 때문에 단기로 그린 산업이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딴 것들이 급한 게 너무 많아요. 이 그린 산업보다. 그린 산업 급했으면 지금 뭐 엄청 또 그 기후 같은 데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면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나쁘게 보지 말고 섹터나 어떤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그리고 AI 성장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빅테크, 사활을 노리고 있는 이 기업들의 필연적인 책무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 출렁출렁 거린다 하더라도 큰돈은 봤을 때 AI는 괜찮고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 바이오 섹터는 공이 나쁘지 않다 그랬죠. 거기에서 바이오 섹터가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금리가 올라가 있어서 이하 살짝 볼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금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바이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FOMC가 바로 있으니까요. 아마 거기서 또 경기나 이런 금리에 대한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자, 미국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흐름 보시고 한국이 여전히 박스 등락의 하단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과매도가 좋은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이제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한번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제가 뭐 등락을 만든다, 온갖 고랑 만들기를 말씀드리는데,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봐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요. 막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동그라미 쳐서 이제 저점 잡고 있지만 지금 뭐 7, 8, 9, 10월 4개월 내내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떠날만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대장전의 빅수급 추세만 잡으시면 국장의 또 흐름을 장점을 이용할 텐데,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신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긴 했어요. 외국인들이 수십 년 그랬고, 특히나 작년 11월 달부터 전면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걔들이 선물을 종목별로 못 때리잖아요. 공매도 못 치니까 전체 선물로 더 흔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공매도를 풀어주는 게 더 낫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3월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이거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마 전 세계 증시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달러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이건 달러 기준으로 바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그게 미국의 EWY라고 상장이 돼 있어요. 보시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기준 잡으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단타 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직은요. 자, 일단 우리나라 외국인 시소 작년 10월 마지막 날이었죠. 10월 마지막 날 외국인들이 34거래일 만에 3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 해서 11월 돌아와서 매수가 돌아왔느냐? 또 아니죠. 200만 주, 300만 주 때리고 있어서 쉽게 안 줄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서 하이닉스도 자체 롱숏 때문에 좀 사지 않고 조금씩 팔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금리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뭐 금두세 나타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좀 많이 빠질 때 잘 선방했던 이 빅바이오들이 살짝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봐주는 거고, 하지만 자동차든 엔터든 말씀드렸던 워낙 많이 빠졌던 애들의 바닥 다지기, 그 다음 전체로 제가 밸류업도 외국인 샀다 팔았다는 거, 2차 전지가 지금 살 건 아니지만 여전히 많이 빠졌어요.
11월 달, 12월 달 등락되면서 나름의 그래도 지수를 받칠 수 있는 2차전지 역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바닥 등락이 맞다고 봐요. 자, 삼성전자 내용이 바뀔 건데 뭐 지금 엄청나게 또 희망퇴직 받고 있더라고요. 수급을 봐야 되고 자체 쇄신을 내고 있지만 삼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는 면인데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우리가 바라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게 4개월째 연봉이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삼전을 팔아낸 지가 물론 처음입니다. 워낙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여기서 양봉이 안 났어요. 안 나고 코스피가 또 연봉이 10월 달에 살짝 나면서 끝났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때부터 기다리긴 했어요. 이 정도에서는 받친다 7만 원부터 말했는데 5만 5천까지 빠지다가 6만 원대 있습니다. 6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에서 저는 좀 양봉을 만들 것 같아요. 양봉을 만든다 해서 급반등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하이닉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운그레이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삼진이 올라온다면 7만 원 초중 여기가 일단 목표예요. 여기 올라와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나 삼성전자가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건 그때 보는 거지. 여기에서는 7만 원 초반 정도를 1차 목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추세사항 보세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크게 빠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여기 7만 원대 꺼지면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뭐 3전에 물론 나중에 살아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눌렀어요. 한번 밀었기 때문에 6만 원대 출렁출렁 그리더라도 바닥을 다져야 됩니다. 바닥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확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출렁거렸다가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한번 때려야 될 수도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출렁이를 만들면서 더블이든 뭐든 바닥 만든 이후에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전은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금투세 대주주. 자, 작년에 대주주 기억나세요? 작년에 11, 12월 달에 산테랄리가 확 왔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실 거야. 장이 셀 때는 이런 거 별로 안 봐요. 워낙 또 9월, 10월 많이 빠졌잖아요. 그 대주주 과세가 50억으로 확 늘려놨지만 정말 빅수급들 제가 RTO전 얘기 드렸지만 50억보다 훨씬 많은 몇백억, 몇천억짜리 빅게임이 빅수급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리 좀 빠진 사람도 있지만 조정을 보고 또 조정을 하면서 11, 12를 볼 텐데 저는 이제 금투세가 해결되면 이게 묻힌다 보거든요. 작년에 이제 대주주 금투세 없을 때도 산트렐리 보시면 12월 달 됐어야 이제 3억에서 50억 바꿨단 말이에요. 현 정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늘어요. 그래서 금투세 이것도 다들 보시는 11월 달에 그 야당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 그 전후로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 보면서 그냥 관찰할 거고 대주주 요건은 금투세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묻힐 수 있는 그런 두심 악화되는 영향이죠. 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바닥에서 훨씬 반등이나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좀 기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다가도 제가 아마 기사가 나가기 전에 뭐 작은 기사지만 그 보도 자료는 제가 쓰는 거를 엄청 각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뉘앙스는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제가 쓰는 그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투심 잡아드리는 국장 바닥 신호들 힘내면서 이걸 보면서 견디자는 얘기들을 한번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6년도 그랬어요. 그때 뭐 탄핵에 대한 이견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미국 배선하고 그때는 바로 날아갔거든요. 2016년 11월 하고 미국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출렁거렸어요. 밑에 빠지잖아요. 물론 그 대주주 때문에 또 코스닥은 더 떨어지기도 했어요. 11월 달에. 그렇게 또 털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2016년도처럼 조금 힘을 빼고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바닥 내에서 여유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정권사의 리포트, 연간 전망을 다 보겠지만 약간 변수는 있죠. 변동성에 대한 변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가 4개월 내내 연봉 나오는 거 아니야? 외국인 안 돌아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걸 계속 봐야 되고 자, 코스닥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텐데 코스닥도 대단하거든요. 코스닥이 개인 때문에 더 빠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코스닥이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이미 4개월 연속 연봉입니다. 이런 경우도 잘 없어요.
뭐 2000년도나 2008년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암만 들고 흔들다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 빼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안 좋은 상태인데 요거 살짝 빼더라도 하나 둘 셋 4개월 연속 원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11월 1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래 꼬리 많이 다는 거는 밑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왔다 갔다 한 번씩 심해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괜찮은 대장주 큰 주 기준으로 버티시는 게 좋아요. 5개월째 원봉을 낸다.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금투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바란다고 확 되진 않겠지만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추세 변화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정말 작은 가능성인데 미국이 아까 말했던 금리가 또 발작한다. 물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뭐 경기가 너무 좋다. 그건 아닐 것 같죠. 그 기준은 아마 FOMC가 잡아줄 거라 봅니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낮은 가능성이에요. 자, 결론. 자, 우리 대응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과 FOM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진짜 변동성 있을 거예요. 작은 변동성 내에서 암만 스마트하게 왔다 갔다 단타 치더라도 우리는 큰 추세와 빅수급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한 한 주예요. 자, 우리나라는 싼 게 가장 큰 메리시이기 때문에 과매도권이고 약하지만 여전히 약하긴 해요. 하지만 하방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들이든 우리 좁은 수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 수급이 있을 겁니다. 수급 투심 변화도 있기 때문에 아까 흐름 보면서 우리는 좀 뒤에서 좀 지켜보자. 엔비디아 실적이 17일로 알고 있었는데 20일로 얘기하는 분들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들은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팔아서 절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급하게 안 할게요. 변동성 때문에. 뭐 딴 거 사도 되고 엔비디아 사도 되는 부분이지만 엔비디아는 분명히 파동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남았다 보는데 그러면서 빠지거나 흐름 괜찮으면 더 살 수도 있고 현금 가지고 미국을 좀 대처할게요. 자, 11월의 양봉은 여전히 기대를 합니다만은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투자 기준은 미국은 여전히 성장과 은행입니다. 그게 가장 대장주는 AI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가 대장인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든 올라갈 수 있는 빅바이오, 우리는 수급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금리도 봐야 되고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빅바이오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제가 대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포트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알테오젠과 하이닉스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것도 변동이다 보니까 뭐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알테오젠이 지금 40만 원대 슈팅이 사실 안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오픈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 4월달 그 사모님이 팔아서 블록들 냈다 2천억 날아갔다 했을 때도 22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빠졌어요.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정말 또 살 기회였죠. 올라갔다가 또 출렁거릴 때 제가 24만 원 또 살 기회라 말씀드렸죠. 표시드린 거는 전부 다 말씀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30만 원대 갔을 때는 없는 분 무조건 사라. 이거는 꼭 필수로 사라고 말씀드린 30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40만 원 갔다가 한 10% 빠져 있는데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재료가 나오거나 ADC 쪽이 나왔다 이러면 한번 날아갈 수 있는데 변동성 감안하고 금리나 금두세 이런 연말까지 어떤 투심 봤을 때는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떻죠? 또 살 기회예요. 또 살 기회고 큰 흐름상 좋게 봐주시고 추세가 꺾인 게 절대 없다. 우리나라 바이오 가장 큰 대장주이기 때문에 호흡을 좀 가져가시면서 11월 달에 바닥 다짐과 반등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남들 TSMC,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고점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 눌린 그런 덕분인데 조금씩 풀리고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출렁거리더라도 여기서는 또 살 수 있는 가격대고 올라가면서 갖고 있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서 우리 파트도 종목 시황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해도 습관인 것 같아. 한 30분 내외는 걸리니까 제가 파트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변동성 있더라도 이런 흐름 가지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휴일 잘 쉬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